떴다 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합병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합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우려되는 점 등을 실제 합병 사례에 비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통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주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이 돈을 실타는 마련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합병을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의 그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이 결합 승인은 제대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받느냐? 기업 간 결합을 볼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소비자 후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기업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것이 시장 질서에 반하거나 소비자들의 어떤 효용, 소비자 이익이 감소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을 좀 따져봐야 돼요. 공항에서 항공사가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노선에서는 또 얼마나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를 꼽자면 저는 이제 뭐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꼽습니다. 몇 개 이제 뭐 베트남이나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허락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 중국, 뭐 EU, 그 다음에 미국은 굉장히 꼼꼼하게 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면 항공 산업의 발전과 뭐 이런 이제 명분을 대는데,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분과 당이지, 그 나라 해외에서는 그건 니네 나라 얘기지. 우리는 모르겠고, 니네 나라 항공산업 발전하는 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자국민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볼 거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 소식적인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 안티트러스트, 이 반독점 금지에 관한 이 경쟁 정책을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주제긴 해요, 이 통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의 어떤 대원칙이나 기준이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클레임법 7조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룩된 독점 말고 그냥 기업 간의 독점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시장에서 1위가 됐다는 말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오면서 이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효용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적 지위에 올라갔고, 그거는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간의 두 가지 결합을 해서 독점적 지위에 오른 거는 소비자 효율을 바탕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정부나 누가 이렇게 억지로 맺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졌다고 해서 니들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모른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인위적인 독점을 결합을 이뤘을 때 이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그거예요. 불을 창출하는 결합과 불을 감소시키는 결합을 적절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걔네는. 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니네 나라끼리 쿵짝쿵짝해서 기업 결합을 시켜서 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더 빼가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외 당국의 심사자거나 또 해외 항공사라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너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함으로써 가져오는 어떤 공항의 점유율, 이런 이제 슬롯이 도대체 점유율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노선별로 점유율이 얼마야? 이런 자료도 아마 다 제출을 해야 될 건데, 뭐 국토부랑 그리고 뭐 이제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 노선이 30개가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뉴욕, 뭐 LA, 시카고, 그 다음에 유럽 바르셀로나, 시드니 등등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100%
50%다 라는 게 이제 뭐 자료에 있는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50%가 넘는 노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0% 넘어가면 이거 심각한데 라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릴 수밖에 없는 노선이 30개가 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이제 사례에 비추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감히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경쟁 당국 공정위는 최근에 지난달에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에게 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공개되진 않았었는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제가 아는 한 티웨이는 일부 제출을 했고요, 의견을. 제주항공도 아마 곧 제출을 할 건데, 당연히 거대한 공룡이 나타나는데 공룡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주주들은 아마 주총 가서 뒤집을 거예요. 정신 나갔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사례에 비춘 이 전망의 주제를 제가 잡겠습니다. 세상에 공정합니다. 티웨이와 제주항공도 똑같을 거예요. 오케이, 허락을 우리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공룡 너네들이 너무 다 잡아먹으면 어떡해. 우리들한테도 좀 뭐 좀 줘야지, 먹을 거를. 니네가 갖고 있는 좋은 운수권 슬롯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슬롯도 양질의 슬롯과 저품질의 슬롯이 있는 겁니다. 황금 시간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아마 쫙 깔아놓고, 슬롯 깔아놓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이것을 좀 우리한테 좀 떼줘, 그래야지 이거를 좀 허락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근거가 해외 합병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라는 것이 2013년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하는 과정에 대한 판결문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판결문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는 뭐 큰 합병이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있었는데, 미국 경쟁 당국, 그 DOJ라고 하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기서 비토를 놔요. 안 된다. 너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클레이트법 7조 등등에서 이제 비롯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노선이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노선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비토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를 하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아까 말한, 그럼 우리가 이걸 내줄게요. 이게 독점이면 저기서 우리가 뭐 좀 운항을 줄일게요. 뭘 좀 뺄게요 하면서 이런 이제 기브 앤 테이크 과정을 꾸준히 거치면서 결국에는 승인을 내주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오케이, 승인을 해줄게. 승인을 해주는데, 그런데 대신에 니네가 내놔야 돼 라고 말하면서 미국 법무부가 이것을 허락을 해주면서 슬롯을 뭐뭐뭐뭐 뱉어내라, 몇몇 게이트 니네 갖고 있던 거를 뱉어내다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합병은 허락을 해주는데 합병을 통해서 니들이 받아야 될 이득을 다 갖고 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를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많은 슬롯들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판결문은 미국 내에 있는 항공사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둘이 합병을 했을 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똑같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았어야 될 텐데, 그래서 EU에서는 이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의 합병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뭐 다양한 노선의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삼았던 노선이 뭐냐면, 런던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그 노선의 얘네 점유율이 너무 높았거든요. 너무 높아갖고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못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논쟁이 생기니까 이 항공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케이, 다 포기하고 한 번만 뜰게 그랬어.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거의 다 포기를 해갖고 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우리도 피해 없을 것 같고, 경쟁이, 왜냐면 그러니까 슬롯을 한두 개만 갖고 가겠다고 하고 나머지를 열어준다는 것은 다른 항공사 들어와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해서 유럽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재밌는 사례가 이제 그리스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1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스의 양대 항공사가 두 개 있습니다. 에게항공이랑 올림픽항공이라는 두 항공사가 있는데, 이 두 항공사가 딱 합병 신고를 딱 하니까 EU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건 합병이 불허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항공사가 갖고 있는 그 점유율이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면 그리스 내에 있는 그 항공 노선의 90% 독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당연히 그 합병을 시도했던 올림픽 항공과 애기항공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게요.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슬롯도 포기하고 뭐뭐 포기하고 할게요 라고 제안을 했지만 안 받아줬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안 받아주면서 내렸던 결론도 똑같아요. 항공시장에 준독점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스 항공을 이용하는 400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양대 항공사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낸 다양한 방법이 실제로 소비자 효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구제책들을 내놨지만 우리가 봤을 땐 이거 별로야, 좋지 않아 라고 이렇게 판단을 냉혹하게 내리면서 이 합병이 불허가 됩니다.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우려가 있었을 때 그 항공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내준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고 그런 것을 이제 비춰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뭐 시드니,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사로 인해서 니네 나라 항공업계가 발전하는 거는 그건 뭐 모르겠고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합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통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것들을 많이 내놔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내놨다고 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합병을 했어요. 대한항공이 1위라고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1위라고 했어.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이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다 보면 1 더하기 1이 1.5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한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각자의 기업 규모가 그대로 유지돼서 합쳐지면은 뭐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가 없겠죠, 인력이. 근데 1 더하기 1이 1.5가 되는 순간에는 사업 역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슬롯을 내주고 운수권을 내주고 뭐를 내주고 하면서 사업 역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과연 고용 유지를 정말 약속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진그룹이 약속을 한 게 우리 구조조정,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등등등 어떤 이런 PMI라는 이제 계약 그런 약정 같은 거를 맺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한 5천억의 위약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실시하면 위약금을 내야 돼. 근데 사업의 어떤 범위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5인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그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면 또 위약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대한항공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어떻게든 사업권 안 뺏기고 하려고 하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국내 공정위에다가 빨리 국내에서만이라도 기업 결합 승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내주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공정위가 기업 결합 승인을 내줬어. 자, 오케이. 이 문제 없다. 이거 소비자 효용이고 뭐 괜찮다. 갑시다 해서 해줬는데 갑자기 해외 당국에서 반대를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 공정위 위상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야, 코리아 너네 뭐야? 야, 우리가 보니까 소비자 효율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 같은데 니네는 뭘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근데 공신력이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면 완전 우리나라 공정위가 우스워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된다. 근데 기브앤테이크도 그래서 다 내줘라. 너도 이것도 반대하지.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는 거야.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이 귀한 슬롯이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거를 왜 외국 항공사에 주냐고. 너무 아깝잖아. 그냥 뭔가 솔직히 아무리 미국 나갈 때 우리나라 항공사 타고 싶지 막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직항 타고 싶지 막 다른 거 타고 막 거기 동남아 갔다 이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우리 항공사들에게 안 뺏기고 싶지만 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뺏겨야 된다면 좀 덜 뺏기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비자 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국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걸 다 맞춰주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러피안 커미티 홈페이지나 그리고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에어라인 멀저 이렇게 좀 쳐보시면은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문들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나라 통합 문제도 유추해보고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고요. 정말 저는 이 항공업계 이 통합 논의가 모든 항공사들 그리고 항공업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비행은 언제나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